또 핵심 주제인 입냄새, 이것도 사실 잇몸이 문제예요. 인간이 살면서 중요한 게 키스예요. 너무 이렇게 야한 상상을 막 하지 마시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수지입니다. 오늘은 치아 상식에 대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근데 약간 좀 덜 찍게 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조회수에 사실 연연하게 돼요.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면 치아 상식을 찍게 되면 조회수가 10,000회를 안 넘을 때가 있어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또 원하는 선한 영향력이란 아무래도 제가 치과의사니까 잘못된 치아 상식을 바로잡아주고 치과 의사로서 그런 치아 상식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치아가 망가지는 건 딱 2가지에 의해서 망가져요. 세균과 힘. 그 세균은 잇몸을 망가뜨리는 세균이 있고 이를 썩게 하는 세균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치과에 와서 이 썩은 데 좀 봐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사실 거의 잇몸일 때가 많아요. 원인 모를 통증이 있어요. 잇몸이 욱신거려요. 씌웠는데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입안을 뒤져봅니다. 뒤져본다? 뒤진다? 입안을 봅니다. 근데 멀쩡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봐도 뼈도 멀쩡해. 안 주저앉았어. 잘 잡고 있어. 근데 잇몸에 세균이 있는 거죠. 잇몸과 치아 사이에 세균이 끼면서 치아를 타고 내려가서 뿌리에 염증이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치아만 닦으면은 잇몸,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세균이 쌓여서 나중에 펑! 터지는 거죠. 우리나라 성인의 3명 중에 2명은 잇몸 풍치 환자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의사답게 말씀드리면 치주질환 환자죠. 바람이 불면 이가 흔들리고 막 시리고 이런 걸 풍치라고 하죠. 나중에 그렇게 터지게 돼요. 분기가 안 좋아도 예쁘게 교정을 한다거나 라미네이트 하는 20대 여자분들은 꾸준히 오세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땐 60대, 70대 임플란트 하신 분은 안 오세요. 나는 어금니가 없어서 당장 못 심는데 내 딸이 예뻐지고 싶다 그러니까 치아 교정도 시켜주고, 내 딸이 취업을 해야 된다니까 라미네이트도 시켜주고 뭐 미백도 시켜주고 그래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건 우리 부모님들은 어금니가 없거나 흔들리거나 풍치가 와서 못 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부모님이 이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내 치아를 좀 오래 쓰게 하고 뽑는 일이 없게 하려면은 잇몸을 닦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영상의 또 핵심 주제인 입냄새, 이것도 사실 잇몸이 문제예요. 단 예외는 있죠. 위장 질환이 심하다거나 몸에 병이 있어서 입안이 아닌 안에서 싹 올라오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강렬한 입냄새, 그런 걸 제외하고 거의 80~90%는 입 안에 원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양치할 때 어떻게 닦으세요? 하얗게 보이는 치아만 닦으시나요? 잇몸 쪽을 안 닦고 그냥 막 치아만 닦아대면 입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혀를 내밀고 안쪽을 시원하게 닦아줘야 돼요. 단 이때 시원하게 닦아야 된다고 혀 뒤쪽을 막 닦아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혀에 또 미세한 돌기인 미뢰를 손상시키면 미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뭐 영구적으로 잃지 않겠지만 아프잖아요. 혀의 뒤쪽에 언에어로빅한 공기가 없어도 잘 사는 세균들이 악날아오거든요. 강렬한 구취를 풍기고 강렬하게 잇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돌기 부분에 세균이 내가 많이 있구나 생각하고 혀를 골고루 닦아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은 힘과 세균이라고 했죠.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20대 내내 턱관절 통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치과대학생으로 살면서 거의 고등학교 고3에 해당하는 수준의 치과대학생활을 해요. 치과대학 시절에 너무 시험 스트레스, 시험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보고 30까지 가는 학생이 거의 70%, 재시까지 가는 학생이 90% 이런 경우도 있고, 방학도 안 해. 계속 어떨 땐 2~3달씩 막 잠을 막 거의 3~4시간씩 자고 치과대학 본과 생활을 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 악 모는 거야.
근데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턱관절 때문에 댓글로도 질문 많이 주시고 환자분으로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이 관절에 힘을 빼는 치료도 하고 안에 하는 장치도 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저작권에 보톡스를 맞거나 장치를 해도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습관상 스트레스 받으면 알을 먹고 또 죽었어 이렇게 막 이를 악물다 보면은 저작근과 이 측두근이 다 근육이 긴장이 가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고 세져요. 꼭꼭 씹어 먹어야 좋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유치원 때 소화 잘 되라고 유치원 때 노래 있잖아요. 우리 때 노래에 있었어. 이제 치아는 필요하게 돼요. 점점 덜 씹어야 돼요. 20대 때 너무 센 거 꼭꼭 씹어 먹는 거 좀 덜 하시는 게 낫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플란트가 유독이 많은 건 물론 임플란트 많이 하는 의사, 유능한 의사를 배출해낸다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 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좀 그만 좀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내 치아를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늘 평소에 어금니가 1cm 떠 있어야 돼요. 그럼 턱관절 질환도 안 옵니다. 관절이 아파서 딱딱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금니가 1cm 떠 있고 쉽게 생각하면 혀가 어금니 사이에 늘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내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입을 벌리라는 건 아니고 입은 다물고 입냄새 나게 되니까 입냄새가 안 난 사람도 입을 너무 벌리고 있으면 침이 말라버리게 돼요. 근데 대부분 얼굴이나 이런 턱관절의 근육의 힘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좀 덜해지고 저도 좀 덜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힘과 세균에 의해서 망가진다. 올바른 치아 장식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치과 의사로서의 직업 소명으로서 전하는 영상을 오늘 찍었습니다. 치아하고 잇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어금니 칫솔은 이렇게 생겼어요. 평소에 잘 안 닦이는 여기가 들어가게 생겼죠. 그리고 치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치실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영상에 또 치아에 관한 댓글 주시면 쉽고 알아듣기 쉽게 때로는 재밌게 우리 스릉이들을 위해서 제가 치아 장식을 전하겠습니다.